역대 대통령 중에서 네.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으시면 네네네. 누가 있을까요? 대표님이 저는 생각하는. 베스트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쨌든 근간을 이제 먼저 세우신 분이고, 네. 박정희 대통령도 어쨌든 경제를 이제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글쎄, 워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워스트. 왜요? 그 정책들이 굉장히 좀 약간 좀 잘못된 정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안 하고 뭐 태양광 관련해서 정책했던 것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도 완전 폭망했던 것도 있고 소득주도 성장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들. 그러니까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정책들.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그때 뭐 상속세 개편이라든가 이런 거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었잖아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만 엄청 오르고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워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런 생각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집권했을 시기가 아마 문맹률이 글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70~80%가 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그 당시에는 학교를 가신 분들이 적으니까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드캐리한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넉살 잡고 끌고 간 거. 그렇죠. 거의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강제로 한 거 아니냐, 억압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이상과 그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요. 국민들 중에서. 그 원대한 꿈이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거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었겠지만 일반인들은 그거를 감히 생각도 못했을 거죠. 아,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팅해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그 네. 생각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돼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하드캐리해서 끌고 갔지 않았을까.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지금 현시에서는 그래도 정치나 이런 경제나 이제 많이 관심 갖고 지금은 다 대학교 다 나오고 정규교육 받으니까 대충 이제 세상 돌아가는 원리나 이런 거 이해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거 모르신 분들이 태반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드캐리해서 끌고 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도 되게 대단하다고 보는 거죠. 대한민국을 세팅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보면. 그거를 물론 이제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있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이승만 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워낙 또 자위 세력들이 또 초창기다 보니까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그 싸움 와중에 무고한 이제 시민들도 돌아가신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애당초 이제 그 시기 자체가 좀 그렇게 좀 싸움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다 보니까 또 불가피한 선택도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좀 억울하신 분도 분명히 있겠죠.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은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는 한다는데 하지만 그 시대 상황상 그게 굉장히 좀 힘든 시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든 이유가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소득주도 성장과 그다음에 최저임금 지나치게 많이 올린 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여지고 실제로 자영업자들 엄청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한다고 해서 원전 다 우리나라 다 이제 철수하고 안 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워스트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최악의 그 네. 어떤 판단이 저는 갈라치기.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문신 같아요. 뭐 그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그죠? 연령별 갈라치기, 직업별 갈라치기.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이 지금 더 크게 일어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김어준하고 그 체육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보면은 근데 엄청나게 갈라치기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되게 침소봉돼서 아주 조그만 일을 갖고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가지고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심하더라.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는 거죠. 진짜 맛깔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파들도 이제 걔네들 하도 그렇게 하니까 우파들도 그렇게 하면은 또 잡아간대잖아요 지금.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네들은 막 그렇게 하면서 가짜뉴스.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또 우파들이 하겠다고 하면은 제가 물리고 잡아간다고 하는 거. 지네들은 막 그렇게 의혹 제기하면서 예전에 세월호 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사실. 무슨 알약을 먹었다느니 무슨 뭐 정력제 같은 걸 먹었다느니 막 그런 얘기 많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지금 뭐 전환기 씨가
되게 투명하고 그냥 선명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민주파출소에 뭐 신고한다더니 뭐 구글에 신고한다더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는 거 너무 어이가 없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그들 머릿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이제 갇혀있는 내가 절대선이다. 내가 절대선이고 나의 거역하는 거는 다 악마들이다. 악마들이다? 악마들, 나쁜 놈들이다. 구구 세력들이다. 이런 인식들이 뼈저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정말 무서워지는 거 정말로. 그래서 이게 좀 의견이 갈립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고요. 다 쥐어팰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은 쥐어팰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여지는 거고, 아니 합리적인 분들이 전한규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게 막 민주파출소에 고발하고 구글에 신고할 그 정도가 되냐는 거죠. 된다고 보세요? 전한규 선생님 영상 한번 보시면 되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선관위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검사해 봅시다. 이게 다예요. 확인해보자. 확인해요.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부정선거다 이게 아니고 확인해보자고. 근데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확인해보자고. 네, 근데 그거를 갖고 문제 삼는 것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는 견해는 좀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주파출소도 그거 이미 경찰서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그다음에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는 건데 지네들이 그걸 만들었잖아요. 민주파출소에서 막 사진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죠. 사적제재 아닌가?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또 그런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죠. 그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아직까지. 왜냐면 우리가 6명이 인용을 해야 돼요. 6명이. 근데 지금 어쨌든 4명은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4명 중에 2명이 또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4명 중에 2명이 올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을 지금 야당에서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도 4명 중에 이제 마은혁 들어오면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명만 넘어오면 되거든요. 4명 중에서. 근데 이 1명이 넘어가면은 큰일인데 이제 그게 안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탄핵이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냐. 근데 언론에서는 굉장히 좀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어쨌든 안 됐잖아요. 4명이니까.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전만큼 이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되게 막 이상하고 그랬겠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분위기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거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도 오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저는 박산 민심이라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설 때 보면 가족들이 또 엄청나게 토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지지율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지율이나 이런 여론이 좋은데 불구하고 탄핵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탄핵이 안 될 가능성도 좀 크다. 굳이 뭐 확률로 보자면 한 6대4 정도로 안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한규 선생님 뭐 잘못한 게 없는 게 그 선관위 관련해서 이제 좀 그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민주당이 갑자기 또 민주파출소라는 거를 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고소를 한다느니 뭐 이렇게 하니까 황당하겠죠. 전한규 선생님도. 심지어 뭐 구글에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또 구글에 신고하고 막 민주파출소 한다고 하니까 웃기잖아요. 선관위가 민주당 겁니까? 아니죠. 왜 지들이 그렇게 난립니까? 선관위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이제 본인들 자백했다고 연관성이 있다는 걸 자백했다고. 그래서 선관위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날뛰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댓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도 저는 이제 그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보면은 이제 그 종이가 너무 빳빳해요, 진짜. 형상 기억 종이. 그리고 그 우상진 씨가 그 유튜브에서 그 선관위 이제 홍보에서 형상 기억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도 봤거든요. 그거 실제 있는 영상이에요. 찾아보시면.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종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제 제가 출판사 미팅을 했는데 개소리라고. 그럼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 또 대놓고 또 영상 찍은 게 있어요. 선관위 홍보 영상으로. 근데 지금 다 삭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 우상진 씨가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빳빳해, 그게. 신권같이. 네. 그래서 그거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현저히 높아요. 그것도 좀 의아하고.
왜냐면은 사실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이 왜 경상도에서도 오히려 더 높았다고 보여진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얘기는 했습니다. 아니라고 네. 뭐 조목조목 반박은 네.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언론들이 네. 하필 또 MBC, 네. JTBC야, 그렇죠. 네. KBS 이런 데기 때문에 네. 좀 더 명백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그 방송통신위원장 그 이진숙 씨 있잖아요. 기각됐죠. 기각됐는데, 근데 이진숙 씨가 제가 어렸을 때 그 종군 기자였었어요. 맞습니다. 아시죠? 그걸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여잔데 네. 종군 기자. 네,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를 기억하는데 그때 철모 쓰고 아마 이란 이라크 전쟁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막 폭탄 터지는데 거기서 그 뉴스하고 이진숙입니다 하는 게 보도하고, 저는 그 너무 귀에 이제 익어가지고 근데 봤더니 그분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다행히 기각이 됐는데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8명 중에 4명이나 인용을 선택했던 거죠. 그것도 성향에 따라 네, 딱 갈리더라고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데 네. 그 8명 중에서 4명이나 그걸 인용했다는 것 자체. 왜냐면은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이 출근해서 하루인가 이틀 만에 이틀. 바로 그 탄핵을 했는데 뭐 이틀 동안 어떤 헌법에 잘못을 했다고 그 탄핵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8명 중에서 또 4명이나 인용을 했다는 게 저는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긴 한데 어쨌든 다행히도 기각이 됐는데 또 지금 뭐 민주당에서 또 탄핵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같은 그거는 건으로? 제한이 없지 않나? 그 진짜 그러면은 완전히 좀 역풍이 정말 크게 일지 않을까 하는 거고 또 최성모 권한대행도 또 탄핵한다는 얘기가 또 있고 또요? 협조 안 한다고 지금 아,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좀 잠깐 있는. 진짜 우리 집 바둑이까지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작정하면 와 진짜 무섭습니다. 그때 제가 농담으로 구급 공무원까지도 탄핵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또 보니까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었던데 누가 이런 걸 썼더라고. 그럼 나도 권한대행 되겠네. 댓글 못 봤어요.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구급 말단 공무원이지 않으실까. 나까지 오겠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건데 어쨌든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너무 심해요. 지금 민주당이 너무 네. 좀 여러분들 좀 많이 느끼시지 않아요? 너무 독주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뭐 탄핵에 막 언론 장악에 뭐 민주 파출소에 사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놓고 있고 또 전환기 선생님이 사실 뭘 잘못했냐고요. 그거 갖고 또 지금 구글에 신고한다고 이질 않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한국사 강사가 한국사 얘기나 해야지.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분도 이제 이런 거죠. 저랑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너무 이제 왼쪽으로 기우다 보니까 이거를 좀 그래도 오른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심정에서 너무 좌편향되다 보니까 이제 나라 걱정을 하시니까 이제 당연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굳이 뭐 역사 강사에서 뭐 정치적 얘기 안 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정치적인 의견을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표현의 자유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지금 뭐 유튜브에서 뭐 입막음 한다, 막 재갈을 물리겠다 하는 거는 진짜 좀 너무 지나치다. 지나치고 도가 좀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사 그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파급력이 또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조금씩 목소리 내시는 댓글이 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찬반 네. 뭐 실망했습니다. 네네. 뭐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맞아요.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